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건강보석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여기서 건강보석이란 말은 단순히 건강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 몸 안에 지니고 있는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매우 소중한 보석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 보석이 반짝이기 위해선 우리가 일상 속에서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석을 보호하듯이 우리 몸과 면역력도 보호해 주어야 하니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면역력, 즉 우리 몸이 병원체나 환경 스트레스에 맞서 스스로 지키고 회복해 나가는 힘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면역력이 조금만 약해져도 감기처럼 가볍게 생각했던 질환이 프롤롱드 되기도 하고 회복이 더디기도 합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최근 한 달 동안 혹시 이런 경험 있었나요? 평소 같으면 금방 낫던 감기가 좀 더 오래 갔던 경험. 피로는 금방 풀릴 줄 알았는데 좀처럼 풀리지 않았던 날. 이렇게만 하면 되겠지 했던 생활 습관이 생각보다 나 자신에게 부담이 됐던 순간. 네, 아마 여러분이 맞아, 그랬던 것 같아 라는 느낌을 떠올리셨을 겁니다. 바로 이런 순간들이 우리 건강 보석이 잠시 흐려졌던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하나 더 드릴게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내 몸의 면역력 상태는 어떠신가요? 강하다고 느끼시나요? 아니면 조금 더 관리가 필요하다고 느끼시나요? 좋습니다. 답이 어느 쪽이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조금의 행동을 바꿔보자는 마음을 갖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이 의미 있는 이유는 우리가 단순히 정보를 듣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실천할 수 있는 변화의 출발점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 자리에서 저는 4가지 중요한 생활 영역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영양과 식습관. 둘째, 신체 활동과 운동. 셋째, 수면 휴식 및 스트레스 관리. 넷째, 위생 관리 및 환경 요인. 이 4가지가 서로 독립적이라기보다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가 흔들리면 다른 영역도 함께 영향을 받습니다. 건강 보석이 빛나려면 이 4가지가 조화롭게 작동해야 하거든요. 오늘은 이 4가지 중 아직 본론에 들어가기 전 이 오프닝을 통해 우리가 왜 이런 생활 습관을 바꾸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변화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영양과 식습관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께 작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만약 내 몸이 기계라면 지금 이 기계에 어떤 연료와 유지보수가 필요할까요?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연료 음식, 좋은 순환과 활동운동, 좋은 회복 수면 휴식, 그리고 좋은 보호막 위생 환경 말이죠. 이 4가지 요소 중 하나라도 빠지면 기계가 서서히 멈추거나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가 이 4가지 요소를 단순히 알고 넘어가는데 그치지 않고 내 생활 속에서 하나씩 실천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로 영양과 식습관 영역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영양 및 식습관에 대해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단순히 허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속 면역세포가 활동하고 유지되기 위한 연료이자 재료입니다. 면역세포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다양한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단백질, 비타민 A, C, D, 아연, 셀레늄, 철분, 구리 같은 영양소가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 단백질이 부족하면 면역기관이 약해지고 면역세포 수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면역세포와 항체를 만드는 중요한 재료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섭취할 수 있는 단백질 음식으로는 닭가슴살, 달걀, 생선, 두부, 콩류, 견과류 등이 있습니다. 또한 과일과 채소에 풍부한 비타민 C와 식물성, 색소들은 항산화 작용을 통해 면역세포가 산화 스트레스를 덜 받도록 돕습니다. 오렌지, 키위, 딸기, 브로콜리, 파프리카 등은 면역력 강화에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딸기나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는 항산화 성분이 매우 풍부해 면역세포가 활발히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비타민 E는 당근, 시금치, 고구마와 같은 주황색과 녹색 채소에 많습니다.
비타민 어는 점막을 건강하게 유지해 병원체가 우리 몸에 침입하는 것을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D는 햇빛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지만 연어, 달걀 노른자, 버섯 등에서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는 면역세포의 활성화를 돕고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미네랄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연은 굴, 견과류, 콩류에 들어있으며 면역세포 성장과 회복에 필요합니다. 셀레늄은 브라질너트, 해산물, 달걀에 들어있어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면역 기능을 지켜줍니다. 철분과 구리는 육류, 해산물, 통곡물에서 섭취할 수 있으며 산소 운반과 면역세포 활성화에 도움을 줍니다. 요즘처럼 환절기나 일교차가 큰 시기에는 차가운 음식이나 찬 음료만 섭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습관은 소화에 부담을 주고 체온을 낮춰 면역 반응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을 고를 때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소화에 부담이 적은 선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따뜻한 죽이나 오트밀, 삶은 달걀과 따뜻한 차를 곁들이면 소화에도 좋고 면역력에도 도움이 됩니다. 점심과 저녁에는 단백질과 채소를 충분히 포함한 균형 잡힌 식사를 권장합니다. 브로콜리, 시금치, 당근, 파프리카 등 다양한 색의 채소를 포함하고 단백질은 닭가슴살, 생선, 두부, 콩류 등으로 섭취하면 좋습니다. 하루 식단을 점검하는 것은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무엇을 섭취했는지 돌아보면서 채소, 과일, 단백질, 물 섭취량을 점검하면 현재 식습관의 장단점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점검하면 부족한 부분이나 과다한 부분을 바로 알 수 있어 식습관을 개선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여기서 간단히 내 하루 식단 점검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하루 동안 채소와 과일을 얼마나 섭취했는지 확인합니다. 최소 하루 2회 이상 섭취하면 좋습니다. 둘째, 단백질 반찬을 충분히 섭취했는지 체크합니다. 단백질은 면역세포 형성과 기능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셋째, 물 또는 따뜻한 음료 섭취량을 확인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면역세포가 제 기능을 수행하도록 돕습니다. 넷째, 차가운 음식이나 음료를 과다하게 섭취하지 않았는지 점검합니다. 지나친 차가운 음식은 소화와 체온 유지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항목 중 부족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하나 선택해 적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채소 섭취가 적다면 이를 보완하고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았다면 보충하는 식으로 구체적인 개선점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작은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목표는 작고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부터 7일간 매일 채소 또는 과일을 한 가지 이상 추가한다. 또는 매끼 식사 후 따뜻한 물 한 컵을 마신다. 이렇게 실천하기 쉬운 행동으로 정하면 됩니다. 작은 변화라도 매일 반복하면 면역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음식 선택을 조금 더 다양하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단일 음식만 먹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색과 종류의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면 면역세포에 필요한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골고루 공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딸기와 바나나, 점심에는 당근과 브로콜리, 저녁에는 시금치와 파프리카를 곁들이는 식입니다. 정리하면 면역력은 단순히 강한 체력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영양 섭취와 건강한 식습관이 함께할 때 더욱 튼튼해집니다.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과 같은 필수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고 과일과 채소와 같은 항산화 식품을 포함하며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차가운 음식 과다 섭취를 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늘 점검한 식습관과 작은 목표 하나를 실천하면서 면역력을 강화하는 첫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이렇게 작은 변화들이 모이면 한 달, 두 달 후에는 확실히 건강한 식습관이 자리 잡게 됩니다. 이제 영양 및 식습관에 대한 내용은 마무리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체 활동 및 운동. 다음 주제는 신체 활동 및 운동입니다. 우리가 좋은 재료, 즉 올바른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들이 몸속에서 제대로 순환하고 작동하도록 도와주는 것은 바로 움직임입니다. 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과정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혈액과 림프를 통해 세포들이 영양소와 산소를 충분히 공급받을 때 비로소 제 역할을 합니다.
운동은 이러한 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주고 면역세포가 우리 몸 구석구석 손끝과 발끝, 장기 주변까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 정도 빠르게 걷거나 가볍게 조깅하는 것만으로도 면역력 강화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꾸준함입니다. 단 한 번 과도하게 운동하는 것보다 매일 혹은 여러 번 반복해서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움직이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더 큰 효과를 가져옵니다. 규칙적인 움직임이 쌓이면 우리 몸은 점점 더 효율적으로 면역세포를 순환시키고 감염이나 질병에 대응하는 능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면역체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연속해서 강도 높은 운동을 계속하면 몸이 충분히 회복할 시간을 갖지 못하고 면역력이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 계획을 세울 때는 적절한 강도와 충분한 회복 시간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꾸준히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효과적인 신체 활동은 일상 속에서도 충분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 기상 후 10분 정도 스트레칭과 5분 빠르게 걷기, 퇴근 후 집 앞을 15분 걷고 3분 정도 가벼운 스쿼트를 하는 방법, 주말에는 30분 정도 가볍게 자전거를 타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큰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작은 움직임을 매일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면역세포가 활발히 움직이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몸은 자연스럽게 건강해지고 활력이 생깁니다. 운동의 핵심은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일상 속에서 지속 가능한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한 번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보다 소소하지만 꾸준한 실천이 중요합니다. 이를테면 계단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하거나 잠깐이라도 스트레칭을 하는 작은 행동들이 모이면 몸과 마음 모두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또한 운동은 단순히 근육을 키우거나 체중을 조절하는 것을 넘어서 스트레스 해소와 정신 건강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운동을 하면 엔도르핀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지고 불안과 긴장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 또한 면역력과 직결되며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루 일과 속에서 자신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운동을 정해보세요. 아침에 간단한 스트레칭과 걷기, 퇴근 후 15분 가벼운 산책, 혹은 주말 30분 자전거 타기와 같은 구체적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이며 작은 실천이 쌓이면 점점 더 자연스럽게 운동 습관이 자리 잡게 됩니다. 결국 운동은 꾸준함이 생명입니다. 한 번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려고 부담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 조금씩 반복 가능하고 즐거운 방식으로 움직이는 것이야말로 면역력 강화와 전반적인 건강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기억하시고 하루 15분이라도 꾸준히 움직이는 습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실천이 모이면 한 달, 두 달 후에는 몸과 마음 모두가 한층 건강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신체 활동과 운동의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규칙적인 움직임이 면역력 강화와 전반적인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은 습관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수면과 휴식,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여러분, 하루 중 잠자는 시간은 얼마나 되시나요? 성인의 경우 평균적으로 7시간에서 8시간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 몸은 면역세포를 회복시키고 손상된 조직을 수리하며 낮 동안 받은 여러 스트레스에 대응할 준비를 합니다. 만약 수면이 부족하거나 질이 나쁘면 면역세포의 활동이 저하되고 우리 몸은 외부 병원체에 더욱 취약해집니다. 또한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면 코르티솔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어 면역세포 기능을 약화시킨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즉, 충분한 수면과 적절한 휴식,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는 면역력과 직결됩니다. 1. 자기 점검. 그럼 질문입니다. 최근 한 주간 여러분의 평균 수면 시간은 어땠나요? 7시간 이상이었나요? 그리고 마음이 편하지 않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느꼈던 순간은 있었나요? 좋습니다.
이제 각자 내가 한 주 동안 수면과 휴식 면에서 잘했던 점과 개선할 점을 메모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기상 후 바로 스마트폰 확인 개선 필요. 밤에 늦게까지 업무를 하다 잠들었다 개선 필요. 매일 밤 잠들기 전 10분 명상 계속 유지. 2. 실천 목표 설정. 이제 여기서 이번 주부터 실천할 하나의 습관을 정해봅니다. 작고 구체적인 목표가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부터 자기 전 10분간 스트레칭과 명상하기. 밤 11시 이후 스마트폰 사용 금지. 하루 7시간 이상 수면 확보하기. 잠을 자는 동안에도 면역은 쉬지 않고 활동합니다. 휴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쉬지 않음이 곧 면역이 지친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3. 수면 환경 관리.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수면 루틴을 일정하게 유지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면 몸이 자연스럽게 생체 리듬을 맞춥니다. 잠들기 전 화면 사용을 줄이고 조명을 어둡게 하면 멜라토닌 분비가 원활해집니다. 스마트폰 TV는 잠들기 30분에서 60분 전에는 멀리하는 것이 좋아요. 스트레스가 쌓였다면 간단한 호흡법이나 명상으로 마음을 정리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에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기 반복 5회. 4. 짧은 휴식의 중요성. 또한 하루 중 짧은 휴식 시간도 중요합니다. 점심시간에 5분에서 10분 눈을 감고 호흡만 관찰. 산책하며 신선한 공기 마시기. 작은 휴식이라도 면역세포가 재정비할 시간을 제공해줍니다. 하루 종일 바쁘더라도 짧은 휴식 23회가 면역력과 집중력에 큰 도움을 줍니다. 5. 스트레스 관리 방법. 스트레스는 면역력의 큰 적입니다.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할게요. 짧은 산책 10분만 걸어도 긴장이 완화됩니다. 감사일기 하루 12가지 감사한 일을 기록하면 뇌가 긍정적인 상태로 전환됩니다. 심호흡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기 12분만 해도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규칙적 습관화가 핵심입니다. 이에 점심 후 5분 호흡 또는 퇴근 후 10분 스트레칭처럼 작게 시작하세요. 6. 오늘 핵심 정리. 정리하면 오늘 배운 핵심은 3가지입니다. 충분한 수면 시간 확보. 짧은 휴식과 명상으로 면역세포 재충전. 스트레스 관리로 면역세포 기능 저하 방지. 여러분, 오늘부터 작은 습관 하나라도 꾸준히 실천해보세요. 잠자기 전 10분 스트레칭. 스마트폰 끄고 책 읽기. 점심 후 5분 눈 감고 호흡하기. 작은 변화가 면역력과 삶의 질을 동시에 바꿔줍니다. 꾸준히 반복하면 한 달 후에는 몸과 마음 모두 달라진 자신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네 번째이자 마지막 생활습관 영역입니다. 위생관리와 환경요인입니다. 우리가 면역력을 강화하는 여러 습관을 갖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병원체가 우리 몸 안에 들어오기 쉬운 환경이나 이미 면역을 약하게 만드는 외부 환경 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위생습관 중 하나는 손 씻기입니다. 하루 동안 손이 얼마나 많은 물건과 사람을 만지는지 생각해보세요. 스마트폰, 노트북, 책상, 문 손잡이, 엘리베이터 버튼, 지하철 손잡이, 카페 테이블, 식당 접시와 수저, 그리고 사람과의 악수까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손은 수많은 병원체와 접촉합니다. 이때 올바른 손 씻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나요? 단순히 물로만 씻는 것과 비누와 물로 30초 이상 꼼꼼히 씻는 것의 차이는 큽니다. 비누와 물로 손을 씻으면 병원체가 제거되어 몸 안으로 침입하는 세균과 바이러스의 수가 크게 줄어듭니다. 면역세포는 병원체를 제거하는 데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되므로 본연의 면역 기능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손 씻기는 언제 해야 할까요? 외출 후, 화장실 사용 후, 음식을 준비하거나 먹기 전, 기침 재채기 후, 반려동물 만진 후. 이 순간마다 습관적으로 손을 씻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깐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은 오늘 하루 몇 번이나 손을 씻으셨나요? 혹시 외출 후 바로 씻지 않고 스마트폰이나 지갑, 손잡이를 먼저 만지진 않았나요? 다음으로 환경 요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환경 실내 환기, 온도, 습도, 미세먼지, 일교차 등 모두 면역 체계에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환절기에는 기온이 오르락내리락하고 공기가 건조해지며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집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면역세포가 평소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되어 피로해지고 병원체에 대한 방어력이 약해집니다. 따라서 실내 환경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환기 하루 2에서 3회, 최소 5분에서 10분 창문을 열어 공기순환. 온도 유지 실내 온도를 20도에서 24도 정도로 너무 덥거나 춥지 않게. 습도 유지 40%에서 60% 적정 습도 유지, 가습기 활용 가능. 청정 공기청정기나 필터 사용, 먼지 제거. 또한 생활도구의 청결도 중요합니다. 스마트폰, 키보드, 마우스, 책상, 주방 도구 등 자주 만지는 물건은 정기적으로 소독. 침구류와 수건은 주 12회 세탁. 개인 컵, 물병은 자주 세척. 잠깐 활동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습관은 충분한가요? 실내 환기와 공기질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자주 쓰는 물건의 청결은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나요? 좋습니다. 이제 내가 지키는 위생 습관 하나와 개선할 습관 하나를 적어보세요. 예시. 외출 후 손을 꼭 30초 이상 비누로 씻겠다. 실내에 들어오면 창문 열고 환기 5분 하겠다. 침대 시트와 수건을 주 12회 교체하겠다. 위생과 환경을 신경 쓰면 면역을 지키는 기초 방어망이 튼튼해집니다. 즉, 우리가 쌓아온 건강 보석을 깨지지 않도록 보호막을 준비하는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위생과 환경은 작은 습관의 반복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 손을 깨끗이 씻었다고 해서 면역력이 평생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동안 지속하는 것이 면역력 유지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종합 및 실천 계획. 여기까지 4가지 큰 축. 영양 앤드 식습관, 운동, 수면 앤드 휴식, 스트레스 관리, 위생 앤드 환경 요인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모든 내용을 하나로 묶어 내 생활 속 실천 계획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정하는 것은 단지 좋은 이야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한 달 동안 꾸준히 적용할 수 있는 한 가지 핵심 변화입니다. 예시를 다시 떠올려 볼까요? 매일 아침 채소를 꼭 한 접시 먹겠다. 퇴근 후 15분 걷기, 스트레칭. 매일 밤 10분 명상하고 스마트폰 끄기. 외출 시 손 씻기와 환기 습관 지키기. 여러분 각자 종이에 적어보세요. 그리고 옆 사람과 공유하며 서로 약속해보세요. 내가 한 달 뒤 이렇게 변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고 약속하는 것만으로도 실천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좋습니다. 이제 강조하고 싶은 점은 변화는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작고 꾸준한 습관이 모여서 변화가 만들어집니다. 오늘 여러분이 세운 계획은 면역력과 건강을 위한 작은 밑거름입니다. 작은 습관이 반복되면 한 달 뒤, 2달 뒤에는 큰 변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입니다. 오늘 배운 4가지 생활 습관 중 가장 먼저 실천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실천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좋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작은 한 걸음을 떼면 그 한 걸음이 쌓여 건강 보석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작은 변화가 모이면 면역력도, 생활 습관도, 전반적인 건강도 확실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지금 바로 한 걸음씩. 오늘 우리는 면역력을 강화하는 4가지 생활 습관 영역과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영양과 식습관입니다.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등 필수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고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먹으며 충분한 수분 섭취와 차가운 음식 과다 섭취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신체 활동과 운동입니다. 규칙적인 걷기, 스트레칭, 근력 운동을 통해 면역세포 활동을 활성화하고 혈액순환과 체온을 유지해 면역세포가 최적 상태로 작동하도록 돕습니다. 세 번째, 수면과 휴식,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충분한 수면을 확보하고 짧은 휴식이나 명상으로 면역세포를 재충전하며 스트레스 관리로 면역세포 기능 저하를 예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번째, 위생관리와 환경 요인입니다.
손 씻기, 실내 환기, 온도와 습도 관리, 미세먼지 관리 등 외부 환경을 안전하게 유지하면 면역 방어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에서 중요한 점은 작고 꾸준한 실천입니다. 하루 10분 스트레칭, 점심 후 5분 호흡 명상, 외출 후 손 씻기와 환기 습관 지키기, 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 줄이기.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이면 우리의 면역력은 점차 강화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쌓인 작은 습관들이 바로 여러분의 건강 보석을 만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점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습관을 매일 반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 달, 두 달 후에는 지금과는 다른 건강한 생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과 정한 작은 실천 목표를 오늘부터 바로 적용해 보세요.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모여 여러분의 면역력과 삶의 질을 동시에 높이는 건강 보석이 됩니다. 감사합니다.